뭔가 하기만 하면 20년 뒤에는 아 그거 하기만 해도 꿀 빨았다 그런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지금은 그 종목이 꼭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상권 보려고 하루에 막 20-30km씩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면서 이제 상권을 다 봐요. 웨어는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 안 빠집니다. 너무 하시네. 아니 근데 제가 가끔 말하지만 네. 맨날 말하지만 미주사는 부업이다. 그럼 본업은 뭐냐 하면 본업은 요식업이라고 제가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 친구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왜 요식업을 하냐. 그러니까. 거기 약간 멀티플이 너무 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그쵸. PR이 너무 짠 그건데 네가 사업을 돈을 얼마나 잘해도 받겠느냐. 나중에 이제 회사를 팔거나 할 때 팔거나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높게 받지 있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맞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맹사업 지금 되게 좋아요. 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네네. 자,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네. 혹은 30년 전에 주식을 볼게요. 그때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패가 망신할 놈. 왜냐면은 30년 전이라 보면은 90년도 초반인데 네. 그쯤 되면은 뭐 은행에다가 넣어놔도 이자가 꽤 많이 줬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까지 진짜 먹을 수 있는 감수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주식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때를 보면 너무 쉽게 돈 벌었어요. 그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진짜 막 제가 좀 주식 예전에 오래 했던 할아버지랑 술 마시고 막 그러면은 네. 막 나 예전에 주담이랑 술 먹어가지고 내부자 정보 들어가지고 돈 크게 벌었다. 그런 얘기 많죠. 그래가지고 약간 전설같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의 얘기인데 그럼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은 혹시 나도 가서 주담 술 사줄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돈 번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을 공정하거든요. 돈 벌려면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당시에는 주당을 만나가지고 돈을 이제 술 사줄 정도로 주식에 진심이었던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돈을 벌었겠지. 무조건 벌었겠죠. 주담이 내부자 정보 다 알려주는데 그거 가지고 못 벌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저는 NC 내부자일 때 내부자에서 이제 내가 코딩하고 잘 된 거 보고 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50% 맞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바보였던 거고 일반적으로 하면은 보통 돈 딸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그 돈을 따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보면은 그때는 엄청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기만 하면은 돈을 버는 그런 뭔가 게 있었던 거죠. 그때는 주식이었던 거죠, 그게. 그럼 지금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하기만 하면 20년 뒤에는 아 그거 하기만 해도 꿀 빨았다 욕먹을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 종목이 꼭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맹사업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네. 이게 좀 잠깐만요.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진짜 쉽게 돈 번 거 같은 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고 그 과거의 상황을 지금으로 대입해 보면 지금도 뭔가 먼 미래에는 야 이게 돈 쉽게 벌었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가맹점이라고 얘기하신 건데 지금 채팅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혹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얘기 들었다 보니까 주식은 지금 쉽게 과거보다 확실히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 생각에.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이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연합뉴스 앵커 나오는 김준성 대표님 네. 참고로 준성 대표님 유튜브 하시는데 꼭 보세요. 요새 이제 실시간 트레이딩 하시는데 리만 브라더스 대표까지 하시던 분이 네네네. 30년 동안 이제 원 달러 가지고 홀짝 도박 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이제 실시간으로 원 달러 홀짝 도박 트레이딩하는 거 보여준다는데 이건 보셔야 됩니다. 예. 재밌죠. 그래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너무 커져서 유튜브가 너무 커져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도 얘기하고 똑같이 다른 약간 주식 종목은 다 얘기하는 게 정보를 이제 다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관 안에서 몇 명만 알아서 뽑은 정보들. 얘가 빅스 같은 거는 원래는 개미가 살만한 종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 빅스 2배 ETF를 막 개미가 엄청 사고 있어요. 세이브로 상위 50등 매수 50등 안에 막 들어가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냥 하기만 해도 돈을 버는데 아무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하나가 약간 가맹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식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본업은 창업이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데 굳이 따지면은 비즈니스 얘기를 봤을 때
고객이 얼마나 나에 비해서 정보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고객이 나보다 정보가 없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가맹 사업은 내가 본사일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면은 네. 정보가 없어요. 근데 본사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보 아비트라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사를 할 경우에 벌 수 있는 돈이 상당한데 이게 멀티플을 원래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냥 음식 팔아서 돈 버는 거니까 멀티플을 붙일 만한 뭔가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근데 뭐 최근에는 여기다가 부동산 개발이랑 IP화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IP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특정 프랜차이즈 IP를 만들고 그 해외 진출 같은 떡밥을 붙임으로써 밸류를 높여요. 그리고 같이 부동산 개발을 들어가면서 내가 점포를 들어가면 점포가 잘 되잖아요. 점포가 잘 되면은 가장 희피한 거는 건물주예요, 사실. 그쵸. 스타벅스가 1층에 입점하면은 가장 희피한 건 건물주인 것처럼. 네. 스타벅스가 들어온 건물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기다 가격이 실제로 올라요. 실제로도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많이 임대료가. 올라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점포가 잘 됐을 때 가장 희피한 거는 상가주인이랑 건물주예요. 근데 이제 음식점 하는 사람들 그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사고 자기가 음식점을 깔아요. 네. 건물을 사고 그렇게 해요. 네. 왜냐면 가격이 올릴 거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할 거라는 자신 있으면은 그냥 레버리지 땡겨서 건물을 사요. 그 다음에 거기다 내가 입점을 해가지고 건물 가격 올려요. 내가 그걸 팔고 나오고 권리금 받고 팔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애들은 장사를 그냥 하겠죠. 근데 나는 충분히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 다음 타겟 찾아가지고 또 다른 아이템 찾는 거죠. 이게 GFFG 모델이에요. 그래서 GFFG, 그러니까 노티드 도넛이나 다운타우너나 뭐 호족반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걔네들이 보면은 프랜차이즈를 한 거 치고는 점포 개수가 작아요. 점포 개수가 작고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을 같이 끼고 들어가요, 언제나. 엄청 마이크로 부동산 개발인 거죠. 그런 식으로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근데 그걸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GFPG 같은 경우에 브랜드를 되게 잘 잡았어요. 원래 제가 알기에 패션 베이스인 분들이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패션 브랜드의 힙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멀티플이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벌겠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보네. 우리 장사 잘 될 거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그 건물. 그래서 임대료 못 받는 건물 가가지고 사. 그러고 나서 거기 들어가. 그래서 장사 잘 돼. 사람 많이 와. 그래서 가격 올라. 그럼 팔아. 이런 거네요. 뭐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어쨌든 들고 있어도 어쨌든 평가가 높으면은 일단 막투막으로 자산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요식업 주식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요식업에 알파가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힙한 건 돈 못 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냉면의 계절이 있다 그러는데 저 냉면 되게 지금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하기에. 냉면집. 내 을밀대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을밀대는 평냉면이잖아요. 평냉은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평냉은 호불호가 너무 심하게 갈려요. 할 거면 무조건 함흥냉면으로 해야 되는데 함흥냉면으로 해서 약간 시큼한 걸로. 시큼한 걸로. 시큼하고 맛있는 걸로. 그래서 막 힘이 고입니다. 그래서 약간 면물디에가 좋아하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 면물디에가 좋아하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프랜차이즈는 안 되는데 점포 한두 개는 되게 잘 되겠죠. 잘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는 할 만하고 내가 가맹사업 본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함흥냉면 해야 되는 건 맞죠. 어쨌거나 가맹사업에서 그러면은 내가 힙하지 않다. 나는 패션도 모르고 제가 뭐 패션 앵커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저 먹는 거 좋아하는데 패션 1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힙함을 모르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가맹 사업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오세요. 그게 첫 번째 아비트라지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곧. 근데 지금은 아비트라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30년 전 주식을 보면은 그때 공시 보고 주식 사는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걸요? 공시가 뭔지도 몰랐겠죠, 그죠?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업계도 공시가 있어요. 실제로 가맹 사업을 하려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고 서울 지역에서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래서 예상 순위 같은 거 거의 보면 보여요. 그리고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그게. 그거만 보고 와도 진짜 옛날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막 PER 보고 주식 샀는데 잘 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좀 이제
약간 좀 뭐라 하지? 약간 그런 정보 공개서만 보고 가도 그거 공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보는 사람이 99%예요. 근데 그거만 보고 창업을 해도 괜찮고 그걸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안 보는데 깜깜이로 산단 말이에요. 깜깜이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심지어 객단가가 높아요. 객단가가 못해도 몇 천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맹비 1,000만 원 일단 내고 시작하고 아. 교육비 내고 아. 물리비 계속 내고 하니까 아. 몇 천만 원의 돈을 내면서 깜깜이로 창업을 해요 보통.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으면 이게 있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비트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아비트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것도 하나의 아비트라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가맹사업 본사가 되면 할만하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본사를 하는 건 나쁘지 않고 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분을 들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아, 지분을. 네. 그걸 저는 제가 본사를 할 수는 없는 게 네. 요리를 못해요. 어. 본사는 못하지. 네. 근데 제가 본사를 도와줄 수 있는 IT 기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사를 도와주고 지분을 받고 이런 거를 해요, 저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거죠,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느낌이 예전보다 많이 강해진 게 맞는 게요, 실제로. 지금 보면 스노우폭스도 8천억에 팔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국계에서 판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렸거든요. 그 스노우폭스 도시락 프랜차이즈가. 네. 역전할 만한 역전에 메가커피도 이제 다 상업펀드에서 눈독을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눈독을 둘 다 팔린 애들이에요, 실제로. 네. 역전할매는 1,000억에 팔렸고 메가커피도 그거보다 좀 높게 팔렸을 거예요. 그럼 왜 눈독을 들이겠느냐 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눈독을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되는 케이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가장 승리자는 메가커피예요. 메가커피. 네. 여러분들 메가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메가커피 그 좀 싸고 큰 거. 맞아요. 그죠? 네. 이름값을 잘하죠. 네. 그래가 근데 메가커피가 뒤에 있는 게 네. 컴포즈 커피의 컨셉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컴포즈가 먼저 나오고 메가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메가가 더 잘 가요. 왜 그런 거지?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 네. 부동산에서 플레이를 잘했어요. 아. 일단 컴포즈가 있잖아요. 네. 메가가 옆에다 대요. 아. 옆에다 대는데 그 부동산 전면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면을 네, 좀 더 크게 뽑아요. 아. 전면을 좀 더 크게 뽑고 좀 더 간판도 크게 달아요. 야, 근데 이제 그리고 프로모션을 좀 더 강하게 세요. 아. 전국 단위로 해요. 야, 좀 얄밉다 근데 솔직히. 점포가 몇 개나 되는데? 점포가 지금 엄청나게 2,400개 많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이걸 많구나. 3,000개까지 올리려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3,000개 정도 깔리면은 3,000리 강산에는 풀로 찬 거다. 그러니까 진짜 3,000개 정도 보통 딱 풀로 이디아가 가요. 몇 개인지 알아요 혹시? 이디아가 1,000개 좀 넘을 거예요. 이디아보다 훨씬 훨씬 많아요. 높구나. 네. 근데 이디아가 작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메가커피가 이젠 작지도 않아요. 메가커피가 권리금도 되게 비싸요. 아. 메가커피 째까는 것들 막 있잖아요. 진짜 네, 거의 네, 뭐 네. 테이크아웃 되고 안에 테이블 두세 개 있는 애들 이런 애 권리금 3, 4억씩 해요. 근데 거래가 돼요. 그렇게요? 근데 가격이 올라요. 그렇게 잘 돼요? 네. 아까 줄 서서 먹으니까 거기서. 줄 서서 먹기도 하고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일부러. 줄을 세워? 안에를 딱 해볶고 아. 이제 베란다를 두니까 테이크아웃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그게 광고판인 거예요 그냥. 그럼 저기 뭐야 그러면서 가서 사 먹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컴포즈가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디아가 첫 번째 저가 커피 라인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디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점주님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이디아는 회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네. 뭐 만든 분이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신 건지 점주들이 운영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그러니까 뭔가 잘 신경 써주는 거죠. 그렇다면 매뉴얼이 좋아서 알바생들이 그냥 이대로만 일을 딱 하면. 설렁설렁 해도 그냥 좀 잘 굴러가는 편이 상대적으로 메가커피는 알바계 해병대예요. 개빡세요 진짜. 알바계 해병대. 네. 메가커피에서 알바하면 힘든다. 그래가지고 알바 구하는 게 이슈예요. 메가커피는 진짜로. 아 진짜로. 어려워해요 점주님들이. 특히 좀 매진되어 있는 메가커피는 진짜 어려워해요. 본사에서 아예 경고를 해요. 야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장사는 잘 될 것 같은데 알바는 과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아시나. 아무튼 재밌네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쪽에서 이제 점포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아는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흥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디아가 저가 커피 라인이었고 맨 처음에는, 근데 이디아는 그때가 있을 땐 그때는 배달이 없었어요. 커피 배달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때는 배달은 그냥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배달을 모든 업종에서 다 시켜 먹잖아요. 이제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달이랑 테이크아웃을 동시에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제 내가 매장에 있잖아요. 매장에 있으면 원래 카운터가 매장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밖으로 빼요. 그래가지고 내가 점포가 이렇게 있고 바깥이 이렇게 있으면은 창문을 넓게 빼고 주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방이랑 인접한 발코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이크아웃이랑 배달을 다 처리해요. 이게 컴포즈의 아이디어예요. 지금 커피도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달 수율이 더 빨리 돌고 운영하기도 편하고 테이크아웃도 잘 되고 줄 세우기도 좋고
밖에다 이렇게 차양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되게 이쁘장하게 잘 되겠다 하는 게 컴포지 아이디어인데 메가가 그걸 보고 잘 베꼈죠. 그래서 잘 베껴서 부동산 플레이를 더 빠르게 잘해가지고 굉장히 잘 된 굉장히 케이스다. 성공하는 케이스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 프랜차이즈에서 잘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어려운 일은 맞는데. 근데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 피디님이 지금 이제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이제 그 붙였는데 함흥냉면이 56%로 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형 어떻습니까, 미주사님? 아,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네. 저는 둘째 먹으라면은 남이 사주면 평냉 가고 제가 사먹으면 함흥냉면 가요. 아, 가격 때문에? 네. 아, 평냉 너무 비싸요. 평냉이 그렇게 가격에 민감도가 있을 정도일까? 저는 평양냉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저도 평냉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뭐 먹을래 그러면 저는 무조건 언제나 을밀 때 가서 앉아 있어요, 혼자. 뭐 이런 상황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저도 막 을지면허 이런 데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줄 때. 아버지가 사줄 때.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가맹점 이런 이야기는 진짜 어디 가서 못 들을 것 같다. 근데 뭐 아니 아마 곧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도 제가 이제 곧 비슷한 걸 할 것 같은데 이제 하실 것 같은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일단 그래가지고 그 가맹 사업도 꽤 생각보다 이제는 비즈니스가 되는 영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가맹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점주가 된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점주가 될 수도 있고 본사가 될 수도 있고 본사가 될 수도 네. 있고 네. 점주가 되는 것도는 또 다른 얘기잖아. 점주가 되려면은 잘 들어가야 돼요. 위치를 이렇게 잘 위치뿐만 알아봐야 아니라 돼서 브랜드를 잘 들어가야 돼요. 브랜드를. 브랜드가 깽판 치면 답이 없어요. 아하. 브랜드가 깽판을 치는 게 이게 잘하다가도 망하는 경우가 있고 어허. 이제 그냥 못하면 보통 좀 못하는데 잘하다가 망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막 잘 가다가 꼬꾸라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 가맹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되게 경우가 나쁜데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네. 이건 제가 컨설팅을 하던 좀 슬픈 케이스인데 이제 컵밥 볶아가지고 이제 그 배달하던 집이 있었어요. 네. 거기가 그냥 사장님이 장사를 그러니까 거기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장사를 좀 그러니까 장사는 잘 못하시는데 요리를 잘하세요. 장사를 너무 못하세요. 그 가맹점들은 매출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본사가 망했어요. 본인 점포가 망해가지고 빚이 산더미야. 본인 점포를 판 다음에 그냥 어디 다른 데 그냥 매니저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본사는 망했는데 가맹점들은 점수 창업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해피해요. 아하. 그래서 가맹점이 더 늘어날 일도 없는데 장사가 잘 된 아이템을 받았으니까 그러게. 그 아이템이 물 건너가기 전까지는 해피한 거예요. 아하.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이게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배달홀 비율 물어보신 거니까 배우신 분이네. 저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홀이 좀 더 많이 남아요. 배달비나 배달 앱 수수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네. 네. 근데 이제 배달을 빼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배달홀 비율은 업장 따라 그리고 똑같은 그러니까 아이템 따라 그리고 똑같은 아이템이더라도 상권 따라 엄청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 앞에 상권이 완전 망했어요. 요즘에. 예, 뉴스도 많이 뜨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좀 많이 망했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제가 이대예요. 이대 정문이면은 이대 정문에서 쭉 나가서 이대역까지 가는 거기가 메인 루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살짝 언덕길. 맞아요. 거기가 이제 메인이고 여기가 원래 가장 이제 젊은 여자들이 득실거리는 상권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 메인 도로에도 이제 공실이 있고 이면 도로 가면 폭탄을 맞았어요. 옷가게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홀상권은 지금 다 망했어요. 네. 근데 거기 홀상권은 다 망했는데 배달 상권은 미친 듯이 좋아요. 거기 보면은 이 메인 도로에 그 이쪽에 그 구구족이라고 족발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가 매출이 진짜 잘 나요. 2.5평인데 거기 순수익 하면은 사장님은 억대 연봉 충분히 이상 가져가시는 그냥 본인 인건비 다 빼고 억대 연봉을 가져가시는. 그러고 보니까 그 이대 그 근처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서.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홀이야 잘 안 되는 거지 배달은 아니에요. 배달과 홀은 위치는 같을지언정 다른 상권이에요. 다른 상권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시켜 먹는 거는 많다라는 얘기니까. 네, 거기 왜 시켜 먹는 게 안 되면은 그 동네가 많아요. 제가 거기 살잖아요. 그 근처에. 맞아요. 거기 오피스텔도 위에 로켓 그러니까 아파트도 많아요, 엄청. 단지도 꽤 크고 하니까 배달은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그 스터디 카페. 네, 스터디 이런 카페. 거. 안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고. 아니 스터디 카페
아니 난 스터디 카페 하나 해가지고 그냥 나 거기서 공부하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잠깐. 네 어떻습니까? 근데 무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무인 사업이 스터디 카페는 좀 약간 큰 사업이고 네. 보통 보시는 게 보통 무인 커피 카페 아니면은 무인 이제 아이스크림 이런 건데 무인 아이스크림이랑 무인 카페랑 이제 스터디 카페는 다 다른 아이템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다르게 무인이란 것만 똑같고 다 다르게 봐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무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원래 아이스크림 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물류를 굴렸어요. 어떻게? 유통사업이 유통기간이 없잖아요. 얼려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점에다 냉장고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스몰 물류 창고로 썼어요. 그러니까 라스트마일처럼 원래 했어요, 걔네는. 근데 그냥 거기다가 키오스크 달아놓은 거예요. 대박이네. 아니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 아이스크림이 여기서 무인 이렇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어디다가는 저장을 해놔야 되는구나. 근데 아이스크림이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아이스크림이랑 3개 가져가면 돼요. 세계 과자.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3개 과자는 무인도 많고 주변에 가끔 가다 보면은 세계 과자만 그래요 왜? 그러니까 둘 다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네. 안 상하잖아요. 아 상하지 않으니까. 네, 상하질 않으니까. 얼려놨으니까 상할 리가 없지.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같은 게 사업이 되게 좋은 게 인벤토리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장사 안 되면 쌓아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싸. 그리고 알바생 교육이 없어요, 거기는. 안 먹는 아이스크림 그냥 쌓여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알바생 교육이 없어요. 거기 알바생 되게 푸는 거만 있잖아. 되나. 심지어 메뉴도 다 써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베스킨라빈스가 매출이 꾸준한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가 없으니까 잘 가요. 좋네. 그래서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에세 파킹 하려면 베스킨에다 해요, 보통. 아이스파킹 하려면. 한 거기가 네네. 보통 보면은 요새 시세상 보면은 한 7억 정도 하고 그 권리금 다 포함해가지고. 권리금 포함해서? 네. 아. 근데 월 수익률이 6, 7억 대비 월에 한 2%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12%니까 네. 연간으로 한 연간으로 24%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예금치고 엄청 좋은 예금인데 와, 24% 면. 이게 맥시멈이 한 6억, 7억씩 들어간 상품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 경우 꽤 있더라고요. 나쁘지 6, 않은데. 7억에서 맞아요. 배락 걸리면 너무 세요. 네, 아픕니다. 권리금 너무 네. 세요. 근데 요새는 좀 매물이 좋은 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SPC 때문에. 지난번 SPC 사건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게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매물이 좀 나 있는 데 조금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 스터디 카페. 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 다시. 네네. 아니 진짜 궁금해가지고. 진짜 궁금해. 진짜로. 스터디 카페는 상권을 많이 타요. 근데 최근에 학령 인구는 줄었는데 스터디 카페를 쓰는 애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스터디 카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매물을 잘 보고 들어가면 할 만한 상황이에요. 엄청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매물을 잘 보고 들어가요. 매물을 잘 보고. 아니 이대 근처 어떻습니까? 이대 근처 상권도 죽었다는데. 근데 좀 싸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지도를 봐야 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강남역 근처로 가면은 네네. 강남역 근처에 미지상권 6개가 있어요. 뭐가 강남역 근처에 상권이 6개가 있어요. 강남역 사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강남역 이렇게 중앙에 있고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거리 주변에 해가지고 주변 한 500m 안에 상권이 6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4개가 아니고 6개요? 왜? 네, 그러니까 4개가 아니고 6개인 이유가 이쪽이랑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신혼역이라고 치고 이쪽이 강남역이라고 치면은 네. 이쪽에서 조금 더 가면 상권이 좀 바뀌어요. 이쪽에서 일로 조금 더 가면 또 상권이 좀 바뀌어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학원이고 학원 근처 넘어가는 거고 저기 삼성이고 삼성 옆에 있고. 그래서 이쪽 뭐 클럽가 있고 약간 회사원 그쵸. 있고 이게 좀 바뀌거든요. 여기는 이제 놀 거냐 공부할 맞아요. 거냐 뭐 일할 거냐 뭐 이런 게 다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대 앞이라고 그러면은 알 수 없고 어디지 알 수 없다. 가봐야 된다. 정확하게 주도를 쫙 찍어주면은 그때 분석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전문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제가 고기를 받고 이제 해드링을 하고. 네. 아니 저기 김수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찾아가서 사업 상담 받고 싶다고. 야 이거 벌써부터 이게 지금 아니 한번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거는 좀 클래스 제가 만드는 거 괜찮은 게 제가 최근에 상권 보려고 하루에 막 2-30km씩 걸어 다녀요. 하루에 몇 킬로? 2-30km씩 그거 보는 날에는 하루에 2-30km 어떻게 걸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돼요. 마라톤도 아니고. 네, 하루 종일 걷는 거죠. 하루 종일 걷는다고? 제가 근데 원래 많이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2-30km씩 걸어 다니면서 이제 상권을 다 봐요. 상권을 다 보고 여기는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쓸지금 없고 외어는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 안 빠집니다. 너무하시네. 아니 김수빈님 아시는 분이에요? 몰라요. 누구세요? 김수빈님 왜 이렇게 오늘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왜 살이 안 빠져요? 지금 저기 편집자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2-30km 걸어 다니면서 그냥 보다가 장사 잘 되는 있으면 들어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클래스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클래스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기획해놓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요?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제
그냥 저희 팀원 데리고, 왜냐면 저는 네. 전문가 아닌데 저희 팀원들은 진짜 찐 전문가거든요. 오. 이런 거 보는 거 10년 동안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해상도랑 이런 전문가 하는 해상도 완전 다른데 전문가가 하는 해상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네네. 그냥 이디야 어디점 하면 알아요. 자기가 해줬거나 친구가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브로커인데 몇 명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큰 손은 몇 명 안 돼. 팀장급 정도 가면은 전국에 한 2, 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2, 30명끼리 서로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가 했거나 지 친구가 한 거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모를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저희 채널은 약간 주식 뭐 이렇게 투자 막 이런 매크로 막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재밌네요. 근데 이게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들 그런 고민을 할 거거든요. 아니 뭐 주식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이게 지금 막 그 레드오션이잖아, 솔직히 막 너무 그 훌륭한 분 투자자들도 많아졌고. 너무 똑똑해요, 다 요새.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베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제 그냥 좀 예금식으로 받아놓고 아니 그 받을 수 있는 게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이게 그 리스크가 있어요. 장사는 무조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근데 장사의 리스크를 하방을 막으면서 상방을 열어두면 좋은 투자가 되는데 네네네. 이게 경쟁자보다 다른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쟁자보다. 근데 주식은 이제 3%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한 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미가 알아야 되는 지식을 확 올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3%의 엄청난 공헌이에요. 그러니까 3%가 그쵸.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쵸. 그럼 공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3%가 주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원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말하는 말 그걸 듣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3%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누구나 공짜로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게 엄청 확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간다 물어보면 좀 애매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수익률은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북 테스트라고 얘기했던 게 다 전부 다 오픈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점수는 올라갈 수 있어도 등수가 올라가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3%의 이제 공은 어떨까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요식은 3%가 없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요식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혹은 아하. 마이크로 창업, 저희 마이크로 창업이라 대충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아하. 그런 건 3% 틱한 게 없었고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알파가 있어요, 분명히. 아하. 그래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어때요? 무슨 링크요? 여기 그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좀. 지금 광고하려고 지금. 네. 형 이거 라이브지. 네, 라이브선 광고 안 됩니다. 네. 아니야, 라이브로 영상 올릴 나중에 비슷하러 오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빈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경제적 자유님, 그리고 장혜영님, 뭐 제이루트님, 유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